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18년 1월에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50대 1로 액면 분할 스플릿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시를 보면은 최종 정정된 게 2018년 3월 16일 주식 분할 결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1주당 가액이 분할 전에는 5,000원인데 분할 후에는 100원이니까 5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건데요. 주식을 분할하겠다. 그만큼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가 대폭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자리가 바뀌어버렸죠. 128인데 6419로 앞자리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주당 가액이랑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하면은 같을 겁니다. 분할 전에 5,000원이랑 요 128이랑 곱한 거랑 분할 후에 이 100원이랑 6419랑 곱한 것이 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분의 1 한 게 100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50을 하면은 또 6419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주식 분할의 목적은 무엇이냐? 유통 주식수 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주식을 필요에 따라서 쪼갤 수도 있고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식 매매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통 주식수를 확대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에는 가격이 뭐 250만 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 후에는 50분의 1, 뭐 5만 원 수준으로 확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한 장짜리였던 게 50조각으로 쪼개진 거죠. 그만큼 가격도 50분의 1로 돼서 250이 5만원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0주가 그동안 매매가 됐다라면은 50배인 5000주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추가로 들인 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납입 자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이 기존 발행 주식을 그냥 단순하게 일정 비율로 쪼개서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짜리를 쪼개가지고 5만원짜리로 만든 거죠. 그만큼 주식수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납입 자본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액면 분할, 그냥 분할한 겁니다. 주식을 스플릿 해가지고 큰 한 장짜리 종이를 여러 개로 잘게 잘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겠죠. 이것은 삼성전자의 2017년 12월 말에 재무제표인데요. 자본금 현황을 보면은 897514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전년도, 전전년도 다 보면은 그대로 이어져 왔었죠. 자, 2018년 1월에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2018년 공시를 보면서 우리가 자본금이 변화가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2019년 4월 1일 사업보고서, 자, 2018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이때 자본금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은 역시 897514, 2017년이랑 똑같죠. 왜냐? 주식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자본금을 뭐 추가 납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을 분할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897514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액면 분할해서 주식은 25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됐지만은 발행 주식 총수만 늘었을 뿐이지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발행 초과금도 그대로죠. 4403, 4403, 4403. 자, 이러한 배경 지식 하에 그럼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은 또 뭐냐?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즉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던 여윳돈 중에서 일부를 써서 없던 주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무상증자. 액면 분할은 있던 주식을 한 장짜리 큰 거를 짧게 쪼갠 거잖아요. 무상증자는 없던 주식을 만들어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과 달리 회사가 주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쓰게 되는 건데, 그 잉여금이라고 불리는 여윳돈을 써서 회사 설립 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자본금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산에는 부채랑 자본이 있는데, 요 자본에 잉여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는데요. 잉여금에는 이익잉여금, 뭐 자본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보통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있는 것을 자본금으로 옮긴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의 무상증자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이랑 무상증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의 사례고 유한양행은 무상증자의 사례입니다. 자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무상증자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12월 11일에도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주당 0.05씩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는데, 유한양행의 재무제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매년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2020년, 2019년, 2018년입니다. 자, 자본금을 보면은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62228, 또 다음 연도는 65067, 다음 연도는 68038. 자본금이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금이 늘었죠. 액면 분할을 한 삼성전자는 자본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갔죠. 그런데 무상증자를 한 유한양행은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주식수가 늘었죠. 발행 주식 총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은 액면 분할은 있는 주식을 잘게 쪼갠 거고, 무상증자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공짜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주식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데서 끌어와서 자본금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주는 게 무상증자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그 좋은 시그널을 많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기 때문에 인기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리고 회사에는 여윳돈이 많다는 걸 자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무상증자는 어쨌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을 어디선가 돈을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여윳돈이 많다. 뭐 이익잉여금이라던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또 공짜로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또 회사가 여윳돈이 많다는 걸 자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도 있겠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겠고, 단기적으로 무상증자는 굉장히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무상증자도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유통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단타를 치든 투자를 하든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은 주가가 또 잘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량이 잠기니까. 특히 박셀바이오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급등하는데도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개 봤는데, 돈을 받고 주식수를 늘릴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유상증자인데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여윳돈으로 자본금을 넣으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라면은, 유상증자는 돈을 받아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빚이 있다면 빚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고, 빚을 갚기 위한 유상증자는 악재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은 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회사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장기적으로 호재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표적인 사례가 HLB거든요. HLB도 2020년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019년 재무제표랑 2020년 재무제표를 비교하면은 유상증자 전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자본금 쪽에 보면요, 자본 총계가 189인데 513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본이 빵빵하게 채워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본금도 21371에서 26329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주식 발행 초과금이 371에서 745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대략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이후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목적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액면 분할 전보다 75%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13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5월 11일 기사입니다. 자,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가가 250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200만원 있었다. 그럼 250만원짜리는 살 수가 없겠지만은 5만원짜리는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당 뭐 몇 억짜리잖아요. 그래서 몇 억이 없으면은 매수를 못 하지만은 한 주당 뭐 1,000원짜리다. 그러면은 누구든 조금 돈을 쪼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75%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액면 분할 전에는 삼성전자 주주가 일정하게 한 60만대, 70만대 이렇게 있었는데, 액면 분할 후에는 2020년 1분기는 액면 분할 이후죠. 136만으로 지금 2배,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된 사람들이 많다. HLB도 뭐 6만원, 7만원이면은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3만원, 그렇게 되면은 한 주 정도는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이러한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이거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액면 분할한다. 이러한 그 말들도 많았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개미들한테 던지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일리는 없진 않죠. 주주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은 개미들이 더 많이 샀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떨어졌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더욱더 뭐 신빙성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